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1차 시험 연기에 따라서 1차 시험을 준비하던 분들을 위해서 급히 편성한 특강입니다. 1차 시험 연기에 대한 특허법 공부 방법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이 연기됐는데 두 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로 연기될지 일정인 거고, 두 번째가 또 질문들 많이 주시던데 범위에는 변화가 있을지, 시험 범위 요 부분인데 이거 둘 다 산인공에서 다시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가급적 빨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아마 거기서도 바쁘다 보니까 금방 공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건 제가 다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범위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정법이 프로그램 발명과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정정과 관련해서 요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 범위가 바뀐다 그러면 요거 특강 형식으로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게 무료 특강 다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거 본 강의에서는 말씀드릴 거예요. 본 강의에서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바뀌면 본 강의와 별도로 무료 특강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인데 일정이 제가 그 홈페이지도 써놨어요. 한 달 미만으로 연기되고 한 달 미만 그 다음에 한 달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차 시험에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크게 자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경우라면 제가 지금 독서실 분들한테도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1차 공부 매진하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2차 공부한다고 해서 따라가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진실은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그렇게 많이 연장이 되지 않고 아직 자신이 없다 하면 1차에 매진을 하시고요. 이거 대표적인 유형이 내가 그동안 자연과학을 2과목만 공부했었다 또는 2.5과목만 공부했었다 보충하는 게 더 좋아요. 자연과학을 일부만 공부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늘려보시죠.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도 내가 기본 강의만 수강했었다 간혹 기본 강의만 수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강의는 이제 중국 강의가 판례 강의여서 그것도 필수 강의인데 중국 강의를 수강 안 하신 분들도 있던데 만약에 기본 강의만 수강했다 이참에 중국 강의 꼭 수강해 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기본 강의와 중국 강의까지만 수강했었다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럼 이참에 문제풀이 강의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가 없어도 문제집을 홀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집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기출문제가 첫 순위고요. 그 다음에 제 최종 정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이게 월말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제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우리 합계교육학원에서 했던 모의고사 문제집. 이것을 혼자서 보시던가 혼자서도 잘 안 풀린다 하면은 강의에 도움을 받으시던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한 달 미만으로 연기가 되고 내가 1차 시험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1차 공부 매진이 무조건 좋아요. 이랬을 때 자연과학을 한 2과목이나 2.5과목 정도만 했었다 더 늘리세요. 더 늘려서 자연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좀 더 키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도 기본 강의만 수강했었다. 2차맥 중강의 수강하시고요. 기본과 중국 강의, 그러니까 이론 강의까지만 수강했었다. 2차맥 문제집을 혼자 푸시던가 문제풀이 강의를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또 이론 강의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센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를 완벽하게 매진해라. 왜냐하면 진리는 1차를 합격해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요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차를 보는 게 되게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그걸 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주문 노트, 그 다음에 판례 노트, 그리고 최종 정리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거는 필수로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더한 게 있다면 플러스 알파. 이거를 무수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수분들은. 그럼 이걸 또 보고 하면은 봤던 내용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공부 의욕이 안 생기고, 또 봤던 내용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까먹은 상태인지 외운 상태인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또 해서 보기에는 효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카톡으로 왔을 때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제가 급하게 오늘 이제 어제 저녁까지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하는 특강입니다. 이런 분들도 내가 그냥 확 2차 가야지 해갖고 너무 동떨어진 1차하고 너무 동떨어진 2차를 준비하게 되면 그건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2차 공부하다가 1차 과목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특강은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조문 노트, 판례 노트, 최종 정리, 기출문제 이걸로 보면은 지겹기 때문에 형식을 바꿔놨습니다. 1차 시험에 나오는 조문과 판례의 내용이지만 그걸 2차 답안지 형식으로,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많이 벗어나지 않고 1차에서 그냥 하는 내용이고 형식 자체만 바꿔서 그 지루함을 막아주는 거, 그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외워지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너무 지겹다. 그분들에게 의욕을 좀 드리고자 형식을 바꿔드린 강의가 본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본강의는 사례집 핸드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사례집 핸드북은 작년 기출문제도 100% 적중했었던 제 사례집을 요약 압축한 스타일이에요. 이건 원래는 2차 강의 교재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 1차 시험에도 나온 조문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나중에 2차에도 도움이 되시라고 2차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를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 특강을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특강은 좀 한 달 이상이 연기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요. 이걸로 기준을 잡으세요. 나는 지금 1차 너무 자신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조문 노트, 판례 노트, 최종 정리, 기출문제를 또 보자니 너무 지겹다. 너무 지겹고 내가 이걸 보고 있어도 너무 많이 봤고 너무 지겹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느낌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특강으로 진행을 하세요. 이 특강으로 하면서 사례집 핸드북과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지루함이 조금 완화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예상하지 못하게 1차 시험이 연기가 돼버렸는데 이 변수로 인해서 조금 그동안에 공부 기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해왔고 난 지금이라도 시험 보고 싶었다 하신 분들은 말리시면 안 돼요. 이 연기가 기회임과 동시에 말리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회임과 동시에 말리지 않는 전략. 그것은 1차 시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 현상을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연과학과 특허나 이런 법 공부를 할지라도 문제풀이를 더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이번 주에 시험을 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말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늦어져서. 그런 분들이 말리는 것은 이거 지루해서 그냥 확 나버려요. 근데 확 나버리면 너무 안타깝지만 까먹습니다. 공부가 다 돼 있어도 까먹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분들의 제일 큰 적은 지루함이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막아드리고자 까먹지가 않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1차 내용을 해드릴 거고요. 대신 형식만 바꿔서 지루하지 않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게 본 특강인 거고, 본 특강은 2차 답안지 형식으로 1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이 일정은 하여튼 요걸로 좀 잡으세요. 내가 1차 시험에 자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해서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하면서 한번 일정이 언제로 될지 지켜보시고요. 범위는 전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범위는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특강을 열어서 얼마든지 부담되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범위는 지금까지 해오던 범위로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범위라는 것은 법은 2월 29일 시행 2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가시고요. 판례는 작년 말 2019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로 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나 여기서 바뀐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특강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1차 시험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특강을 듣고 있다 하신 분들은 본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개정법하고 전원합체 판례가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본 강의에서는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본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도 범위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강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2차 답안지인데요. 2차 답안. 2차 답안지는 크게 스타일이 두 가지 유형을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하나는 이제 사례집 스타일이고요. 하나는 지금부터 특강에서 다루게 될 교재인 요 핸드북 스타일입니다.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 이게 두 개가 뭐 너무 다르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어차피 쓰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이건 사례집 스타일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실무할 때 쓰는 정통적인 답안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에서 익히는 그 논문 또는 아니면 우리 판사님들께서 쓰시는 판결문, 그러니까 100점짜리 답안지죠. 100점짜리 답안지의 스타일이 사례집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사례집 스타일은 이거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을 배출시키고자 만든 답안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스타일. 그래서 내가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이 사례집 스타일로 답안을 쓰시면 되고, 핸드북 스타일은 내가 지금 고수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딱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대학원 석박사 따려고 타이틀 따려고 논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꼬랑지라도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너무 큰 공부 없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준비해서 제가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로 요약 정리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학원가에만 존재하는 답안 스타일이고요. 정통적으로 존재하는 답안 스타일은 좀 달라요. 학원가에만 존재하는 조금 특별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50점 초중반을 목표로 하는 경우. 근데 보통 한 50점 초중반이면 무조건 합격은 합니다. 합격하는 최소한의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걸 목적으로 할 때 이제 사례집 스타일을 보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고득점인 거고요. 여기는 목적이 효율성인 거죠. 시간 대비 학교에 가는 효율성. 근데 동차분들한테는 무조건 제가 이쪽으로 추천드릴게요. 동차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차 준비할 때는 일단 이 핸드북 스타일로 가시고요. 동차 합격하시면은 나중에 별리타 실무하면서 제대로 된 그 서면 쓰는 것을 더 익혀보시기 바라고, 일단은 동차할 때 무조건 이거 핸드북 스타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 특강이 핸드북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핸드북 스타일로 본 특강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이) 문제요지. 이거 이제 쟁점 파악하는 건데요. 쟁점 파악하는 거. 이건 문제요지를 제가 기계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설문에서 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설문에서 준 문제의 그 정답 있죠. 정답을 제가 결론이라고 할게요. 문제와 결론을 중간중간 섞어서 문제요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서 준 문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정답의 내용을 섞어 쓰는 거예요. 여기 주의사항은 문제에서 준 문제와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만 주의사항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님께서 특강 시간에 설문에서 준 문제하고 똑같은 소리를 문제유지에 왜 똑같이 쓰고 있냐, 그런 점수 안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문에 있는 지리 내용과 반복되지만 않게 쓰시면 돼요. 그걸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문제 내용 살짝 써주면서 결론을 거기다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의해서 반복되지 않게 만든다,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사례집 핸드북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겁니다. 반복되지 않게 이 내용의 결론을 섞는다, 이렇게 문제유지. 그 다음에 이 결론과 관련된 어떤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제도나 절차에 의의를 써주는 거예요. 이 결론과 관련된 절차나 제도에 의의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이 결국 우리 1차 시험 내용인 조문과 판례가 돼요. 요걸 제가 1차 시험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목차 답안지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 내용을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게 1차 내용을 2차 스타일로 준비한다 의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기준 잡고 이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답 쓰는 겁니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결론이라는 게 정답이고요.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이라는 게 이 판단 기준을 문제에서 준 사안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 좀 중복될 수 있어갖고 저는 그냥 하나의 목차로 잡아버리는데,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라는 게 그겁니다. 결론이 문제에서 준 거에 대한 정답, 구체적 판단은 이 판단을 기준을 문제에서 준 상황에다가 접목시키는 거. 무슨 소리인지 이제 문제 보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은 이렇게 돼요.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은. 여기다가 간혹가다 어떤 문제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론이란 목차가 되는데, 이 보론이라는 것은 이 문제하고 연관은 이때 직접적인 연관에서 좀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면 플러스 알파 점수 줄까 해서 쓰는 건데, 이건 이제 메인 목차는 아니고요. 메인 목차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1번 문제 요지. 이건 쟁점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신 쟁점 이거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냐면은 설문에서 준 지리와 내용만 반복되지 않게 해라. 그 반복이 어떻게 안 되려면은 설문에 준 지리하고 결론을 짬뽕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버무린다고 제가 앞으로 표현할 겁니다. 결론 얘기를 잘 버무리면은 설문에서 준 지리와 반복되지 않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반복만 되지 않게 결론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의의는 이 결론과 관련된 어떤 쟁점이 있을 거예요. 그 쟁점에 의의를 쓰고, 판단 기준이 결론을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법령이나 판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이제 정답인 거고요. 구체적 판단은 이 판단 기준을 설문의 상황에다 대입하는 건데, 어차피 그 소리가 그 소리일 수 있어서 그냥 한 문장으로 결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로는 몇몇 문제들에서 제가 썼는데 그건 그 문제마다 좀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례집 핸드북 스타일의 목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의의부터 결론으로 가는 것은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역 피라미드식으로 논리를 접근한다.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여긴데,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위 레인지의 개념부터 점차 레인지를 쭉 펴가는 것, 이걸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장 큰 레인지가 의의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레인지가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정답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레인지 간격이 너무 클 때는 그 간격을 맞춰주려고 중간 레인지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문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논술이 이 생각만 하시면 좋아요. A면 B고 B면 C고, 그러니까 A면 C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연결시켜주는 거 하나 집어넣는다. 이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결시키고 연결시킨다. 간단하게 이어받는다. 이거 꼬리물기 한다. 이걸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감각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문제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례집 핸드북은 제 사례집하고 문제가 똑같고요. 다만 문제수가 3개가 추가됐어요. 그 3개는 이제 작년 기출문제 집어넣다 보니까 3개가 더 추가된 건데, 이 사례집 핸드북에는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도 100% 적중률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쟁점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는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출문제라고. 그리고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강의 스케줄은 총 16시간으로 특강을 잡았고요. 요거 제가 한 매일 약 1시간 정도씩 온라인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이렇게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5주 걸리겠죠. 촬영은 바로바로 학원에서 제가 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렇게 할 거고, 진도를 그 제 1차 강의 진도대로 할 거예요. 제 1차 강의가 절차 총칙, 거절 이유, 각종 절차, 출원 절차하고 사유 절차들, 그 다음에 심사관 심사, 여기가 파트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 특허권, 실시권, 특허권, 실시권 그런 권리, 그리고 침해, 분쟁, 그 다음에 침해 절차, 침해 실체, 침해 절차, 심판소송, 그리고 PCT, 이게 파트 2죠. 요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각각 제가 그냥 모든 내용을 다 하지 않았어도 균등하게 가려고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범위를 전 범위를 쑥 훑는다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쟁점별로 딱 그냥 균등하게 2시간씩 할 겁니다. 2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16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례집 핸드북 내용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차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시간씩 발췌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의식이 1차 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또 조문노트, 판례노트, 기출문제, 최종준비 부분 너무 지겹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형식만 좀 바꿔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다 한다? 아니면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다 한다가 아니고 1차 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서 똑같은 걸 또 하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환기를 하려는 거다가 목적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나갈 때마다 관련된 파트들 있죠? 이거를 한번 또 조문노트, 판례노트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조문노트, 판례노트 정리하면 지겨운데 이거 한번 하고 또 조문노트, 판례노트 보면은 약간의 지루함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여튼 목적의식이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들 지루함 줄여드려서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말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제 고민거리였어요. 그걸 위해서 이 강의 만든 거고요. 이 강의의 목적은 잘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나갑니다. 요건 강의 나가면서 이거 제 사례집 핸드북 요거 있으시면 되고 사례집 핸드북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최종 목적은 또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거니까 같이 우리 판례노트하고 같이 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판례노트랑 그 다음에 조문노트. 조문은 이제 여러분들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조문노트로 단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문 정리 노트로 단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단권화 교재로 펴놓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최종 정리집으로 나는 단권화 좀 해놨다 하면 최종 정리집 같이 보셔도 되고 그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강의와 2차 강의를 동시에 하는 그 강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강의하고 2차 강의하고 갭이 없는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1차 강의 해왔던 그 자료와 그 교재 그대로 가지고 2차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1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질적이지도 않고 편하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집 핸드북 이제 진도 나와 보겠습니다. 사례집 핸드북 요거 1페이지 1번 문제인데요. 1페이지 1번 문제 1번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그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의 갑이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특허 출원을 위해 명소돔의 유학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갑의 출원 조차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논하시오. 되어 있는데, 특허청의 조치가 이런 말이 나오면 뭐 심판원의 조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우리 그 1차 기본 강의 할 때 많이 했죠. 이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은 처음에 방식 보고요. 그 다음에 본안 봐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식 문제냐, 본안 문제냐. 지금은 이제 절차 총치 지점이기 때문에 방식 문제로 제가 가져왔는데, 방식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것 좀 잡아드릴게요. 내용 정리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1차 내용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내용 정리 갑니다. 우리가 이거 절차의 방식 요건이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 여기 서류 반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사유들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서류 반려에서 이제 중요한 사유들이 이거 이따가 문제에서도 또 나오는데, 고객 번호 또는 주소 안 쓴 경우, 주소 노란. 그 다음에 그 명세서나 발명의 설명 누락. 그리고 청구범위 제출 유예 못하는 것들 있죠. 청구범위 제출 유예 못하는 것들. 이게 시행령 5호의 2, 11조 1항 5호의 2, 15호, 16호. 청구범위 제출 유예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제외자가 특허관리인 선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해 드릴 거니까 조문 노트나 조문 정리 노트 있으면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1차 리마인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제외자가 특허관리인 선임하지 않은 거, 그 다음 기간 경과한 거, 그리고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특유의 반려사유,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과 관련된 특유의 반려사유. 이제 반려사유들이죠. 반려사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무효사유. 절차 무효사유 같은 경우는 3조 1항, 이게 미성년자 등 6조, 이게 그 특별수권사항 출전투 신청 후 불복, 방식, 수수료 이렇게 되죠. 특히나 여기 이제 방식 중에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 방식 관련해서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각종 절차들을 주체기간 서면으로 정리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출원 절차라면 출원서 명서 두면 외워서 쓰는 거고, 뭐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하고, 여기 이제 서면 요건들이지 않습니까? 이 서면의 기재 요건들이 또 이 방식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면의 기재 요건들이 방식 요건.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기간 요건들이 요거 기간. 여긴 거고요.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식 요건이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문제된 게 갑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2차 답안, 2차 문제 풀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장 가시면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데, 첫 번째가
정답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쓰기 전에 이건 정답이 뭐다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정답을 읽을 수 있는 판단 기준 생각하시고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죠. 그리고 세 번째 의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의지는 기계적으로 쓰세요. 문제하고 정답하고 버무린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과 반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문제의지, 의, 판단 기준, 결론으로 가시는 건데 문제풀이 순서는 이 반대로 하시라고요. 결론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의 순서로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허청의 조치는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전제 조건들을 보면은 이건 방식 요건이에요. 방식 요건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의 미국의 거주라고 나오죠. 이게 제외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외자. 제외자는 특허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특허관리인이 뭐예요? 이게 대리인이거든요. 거기 문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의 갑이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이 없다는 게 특허관리인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제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게 출원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문제가 되죠? 방식 문제예요. 여기 제외자가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았을 때 방식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하고 똑같죠? 1차의 내용하고 똑같이 2차도 이렇게 정답 찾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 거주가 특허관리인 없이 제외자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반려사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 만 18세, 이게 뭡니까? 이게 미성년자 얘기합니다. 미성년자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근데 설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 없이. 대리인 없다는 게 법정 대리인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뭡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출원 절차 밟으면 뭐예요? 그건 여기죠. 3조 1항. 이게 미성년자 피한정 후에 피성년 후견이지 않았습니까? 3조 1항. 이건 무슨 사유예요? 무유사유죠. 1차 시험에서도 각 사유들이 반려사유냐 무유사유냐 제가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시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려사유냐 무유사유 구분해서 특허청의 조치 나누는 거예요. 특허청의 조치는 어떻게 나뉘죠? 반려사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려이유 통지하고 반려합니다. 무유사유 되면 어떻게 돼요? 보정명령하죠. 이게 절차가 달라지니까 사유도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절차 무유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우리가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할 때는 저희 1차 기본 강의 때도 했었죠. 잘 한번 옛날에 그 기본 강의 들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할 때는 서류 반려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절차 무효 여부를 봐요. 이거 순서대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어떤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럼 특허청에서는 그것을 접수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수리할까 반려할까 이거 먼저 한다 그랬죠? 이거 기본 강의 때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리할까 반려할까 이거 보고 수리를 했다면 수리했어도 나중에 무효로 할까를 후차적으로 봅니다. 이 순서대로 가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재 문제에서는 반려사유와 절차 무효사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을 때 이거 특허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절차를 무효로 시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반려사유를 먼저 본다고요. 이건 반려시켜요. 그래서 자 갑니다. 문제 풀 때에는 결론 먼저 잡으라 그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특허청의 조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반려시키면 안 됩니다. 반려이유 통지 must. 반려이유 통지 후 반려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려이유 통지 후 반려한다. 그럼 이제 판단 기준 가요. 스텝 2. 판단 기준이 이거 법령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반려사유 법령 쓰고요. 제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걸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두 개 다 쓰는 거죠, 법령. 그리고서 하나 더 쓰는 거죠. 다만 반려사유를 무효사유에 앞서서 판단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스텝 3 의의. 의의를 여기다 뭘 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라는 게 꼬리 물고 들어가갖고 결론 잡는 게 논술이거든요. 꼬리치기에서 들어가는 거. 그 꼬리치기 할 때는 레인지를 상위부터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가 레인지가 제일 넓고요. 판단 기준이 그 의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 결론과 관련된 판단 기준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잡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지금 결론이 반려였어요. 뭘로 반려죠? 특허 관련 없는 걸로 반려해요. 부재가 이거 아이가 맞나? 특허 관련 없는 걸로 반려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레인지 높은 게 판단 기준. 판단 기준 뭐 썼어요? 반려사유하고 무효사유 두 개 썼잖아요. 특허 관련 없을 때 반려사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었을 때 무효사유. 이게 레인지를 넓혔다는 소리예요. 그럼 더 레인지 넓힌 건 뭐겠어요? 반려사유하고 절차 무효사유가 뭐죠? 이게 방식이잖아. 방식 심사에 대한 의의를 쓰는 거예요. 방식 심사에 대해서 의의를 쓰고 방식 사유가 반려사유가 무효사유가 수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방식 사유가 절차 무효사유가 반려사유가 수많은 게 많은데 판단 기준에서는 결론만 가져온 걸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도 요즘 반려사유 무효사유 여러 개 썼죠. 그 중에서 결론만 하나 또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레인지를 좁혀가면서 답안지 쓴다는 그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의를 방식에 대해서 의의를 쓰시면 됩니다. 방식. 우리가 본 특강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2차 답안지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도 제가 감각을 잡아드릴 거고요. 이거 어차피 이제 2차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현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건 1차는 맞으니까. 그래서 1차에서도 필요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내용 정리들을. 이렇게 앞으로 16시간 동안 여러분들 특강을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례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유지예요. 문제유지는 정답과 결론을 버무린다. 문제유지는 정답과 결론을 버무린다. 문제유지 갑의 출원 절차의 방식 요건 흠결 여부가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 보시면 특허청의 조치를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거기에 뭐 방식에 대해서 논하시오 또는 특허 출원의 본안이라고 하는 건 거절 여부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출원 절차에 있어서 방식과 본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본안이 거절 이유 보는 겁니다. 이 방식이 지금 반려사유하고 절차 무효사유 본 거고요. 지금 출원 절차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 특허청의 조치는 앞에 있는 문제에서 준 전제 조건들을 보면 거절 이유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방식과 연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1차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반려사유, 절차 무효사유, 거절 이유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전제 조건만으로 얘는 본안하고는 상관이 없네를 결론을 잡아내셔야 된다고. 그 결론과 문제를 버무려라가 방식 요건에 대해서 살핀다가 그 결론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 요즘 그렇게 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결론을 반반 섞어라. 반반 섞어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냈고 1차 시험에서 얼마든지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헷갈리시는 분 없죠?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도 C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이렇게 한번 싹 다 하면은 필기하실 시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면은 좌측부터 다시 한번 이제 필기할 시간 3초씩 이렇게 뚝뚝 컷을 찍어서 드릴 거니까 강의 중간에는 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수업 다 끝나면은 커트 한 번씩 잘라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모의고사하고 조문 특강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25조와 55조 구분.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게 제외자냐 제내자냐 이건 주소나 영업소 보는 거고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건 국적을 보는 거고요.
제외자면 5조는 다 걸려요. 내국인이어도 걸립니다.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 없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이건 제외자예요. 그럼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조는 방식입니다. 방식 요건이에요. 특히나 반려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5조는 외국인이면서 제외자면서 플러스 비동맹국 국적과 비동맹국 주소 가지고 있어야 돼요. 25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외자라는 쟁점이 5조하고 25조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우리 문제에서는 단서가 미국 거주라고 해서 제외자가 나왔다고요. 그럼 이것만 보고 방식 요건이 답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말이 뭐냐? 5조와 25조를 구분하시라고. 이거는 1차건 2차건 다 중요하다고요. 제외자 쟁점이 5조하고 25조 두 군데에서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를 보고 이건 25조 쟁점이 아니구만. 25조 쟁점으로 가면 특허청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25조 쟁점으로 하면 특허청 조치가 거주를 통지하고 거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완전히 달리잖아요. 반려를 통지하고 반려할 거냐, 거주를 통지하고 거주 결정할 거냐. 이거 정답 잘못하면 답안지 다 잘못 쓴다고요. 그거를 잘 구분하시는 게 1차건 2차건 다 중요하다. 5조와 25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PCT 문제로 나오면은 206조 맞나요? 206조. PCT 쪽으로 가면 그 대한민국 진입할 때까지는 제외자도 특허관리는 없이 할 수 있지만 기준을 지나고 2개월 이내는 특허관리는 선임해야 된다. 그게 PCT 쪽으로 문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준이 2개월, 기준이 2개월. 기준이 2개월 잘 외우세요, 기간. 기준이 2개월. 그래서 그걸 보고 25조 문제는 아니구나. 이건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문제 요지 봤고요. 2번 의의는 방식심사로 잡았습니다. 방식심사. 여기가 이제 절차 무효사유고 반려사유였기 때문에 그거의 포괄적 레인지. 내 결론의 포괄적 레인지가 판단기준의 포괄적 레인지가 의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차 무효사유와 반려사유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계속 문제를 푸다 보면 센스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방식 요건이니까 방식에 대해서 의의를 썼어요. 방식심사란 당사자 대리인의 능력. 이 능력이 뭘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로 당사자를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사 능력이 뭐예요? 이게 3조, 4조, 5조 있죠? 이게 당사 능력. 3조가 미성년자 등 이건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뭐 우편을 송달받거나 이런 거 온전하게 못해갖고 혹시 절차 불이익 받을까봐 당사자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는 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온전한 가치를 보호받지 못할까봐 그 사회 경험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온전한 지적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게 법정 대리인이었죠. 이게 본인의 능력. 4조는 뭐예요? 4조는 비법인 사단도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데 비법인 사단도 밟을 수 있는 절차 빼고는 비법인 사단 못 받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특허권이나 특파권을 갖고 있으면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비법인 못 받는다 했었죠. 그 역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1차에서. 그래서 4조는 심사청구나 무효심판 이런 거는 비법인도 갈 수 있다. 대신 이거 잘 아세요. 뭐 특허 출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효심판의 피청구인 이런 건 비법인은 안 됩니다. 이제 비법인의 권리 능력과 관련된 거, 비법인의 당사 능력과 관련된 거, 비법인의 당사 능력. 그 다음에 5조는 제외자, 특허 관리는 없으면 못 받는다. 이것은 서면의 교신 능력이라고 했었죠. 특허청에서 제외자는 서면 교신이 너무 귀찮아서 잘라버리는 거. 이게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 방식 심사 의의에서 있었던 본인의 능력이 이거라고요. 대리인 능력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2차 답안지 쓰면서 관련된 1차 쟁점도 좀 섞어드리겠습니다. 대리인 능력은 뭐죠? 이건 무조건 2개예요. 너 대리인 맞냐라 너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이걸 권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대리인 능력 쪽은 임의 대리인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임의 대리인은 대리인이 맞다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를 다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 서면 증명이 위임장을 내던가 아니면 포괄위임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위임장도 일반 위임장,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는데 모든 절차를 다 할 수 있다. 일반 위임장이라고 해요. 그것만 내면 6조 절차는 못 밟아요. 6조 절차가 출전투 신청 후 불복. 그건 특별위임장 다시 내야 된다 그랬었죠. 고쟁점이 대리인 능력이에요. 대리인 능력. 이 대리인 능력은 그러니까 대리인이 왔을 때 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이걸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본인 도와주려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본인 대신하면은 본인이 피해 입으니까 본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 능력이죠. 서면 증명. 본인 능력 3조, 4조, 5조. 대리인 능력, 서면 증명. 이렇게 당사 능력과 대리인 능력. 방심사랑 당사 대리인의 능력.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기재 방식이 이거예요. 기재 방식이 아까 여기죠. 우리가 그 1차 정리할 때 모든 절차를 주체기관 서면으로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주체기관 서면으로. 거기서 말하는 이거 서면이요. 이거 서면. 뭐 국내 우선권 주장 같은 경우는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해야 된다. 그거 서면들. 서면 어떻게 쓰는지. 요거. 기재 방식.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 여기죠. 이거 절차 무효사유 이거 수수료. 수수료 납부사항 등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 외에도 이것도 뭐 서면 기재와 관련된 거고 이것도 서면 기재와 관련된 거고 뭐 이 그 외가 사유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서 이걸 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방심사에 대해서 주요 요건들을 나열하고 등으로 한 거예요. 그 능력, 기재 방식, 수수료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 보호. 당사자 보호는 이쪽입니다. 이거 3조하고 대리인 능력 보는 게 당사자 보호예요. 3조는 사회경영 어리숙해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할까봐 법정 대리인 가져와라. 이게 본인 보호고요. 대리인도 엉뚱한 사람이 와서 본인 대신 일하면 안 되니까 너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맞아를 확인하는 게 본인 보호예요. 이게 본인 보호. 그 다음에 방식 심사의 메인은 이거죠. 우리 1차회 때도 많이 했지만 절차의 원하는 진행. 절차의 원하는 진행이 특허청 편이에요. 특허청 편이. 하루에 수만 건 오는데 자기 멋대로 막 서류 내고 멋대로 하면은 불편하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달라. 이게 방식의 핵심이라 그랬었죠. 요거를 위함이다. 의의는 이렇게 절차의 명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이 판단 기준입니다. 3번, 4번이 판단 기준이에요. 3번과 4번이 판단 기준이에요. 3번은 일단 흠결이고요. 4번은 절차예요. 3번은 흠결 사유고 4번이 흠결 사유가 있을 때 특허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쓴 겁니다. 3번 미성년자 등이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 무효 사유고요.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4번 절차는 46조 흠결이 있으면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요구하고 이거 1차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심사관 명의로 보정 명령한 다음 무조건 틀린 점 찾아내세요.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이 좀 필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보정명령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심판장도 보정명령 있죠? 141조. 심사관이 보정명령한다. 이런 거 바로 틀린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요구하고 여기는 왜 심판원장이나 심판장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처분의 주체 구분하는 문제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시험에서. 이거 왜 특허청장 썼죠? 추론 절차라 했잖아요, 문제가. 심판원장은 심판 절차 촉봤다고 심판장은 심판장 진행된 이후의 심판 절차인데 이건 추론 절차니까 특허청장 쓴 겁니다. 이 처분의 주체 문제 많이 나오죠, 1차에서.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무효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절차 무효 사유와 앞서서 반려 사유를 먼저 살피며 반려 사유가 있으면 특허청장 명의로 반려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간 지나거나 소명기간 내 반려 요청했을 때는 출원서를 반려한다. 얘도 1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알아두세요. 반려 사유가 있으면 반려 사유 통지합니다. 그럼 지정기간 주죠. 이걸 소명기간이라고 쓴 건데 만약 지정기간 내에 반려 요청서를 제출하면 지정기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려입니다. 여기 즉시 반려 이거 문제 풀 때 잘 찾아내세요.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기간 끝나고 반려인데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즉시 반려입니다.
이 지정기간이라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줘야 되는 기간이어서 그 전에는 특허청에서 어떤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청서는 출원인 측에서 괜찮아, 나는 그 기간 필요 없어라고 요구한 의사표시로 봐서 즉시 반려합니다. 이 즉시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5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갑은 미성년자이나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았다는 절차 무효 사유도 있으나 제의자로서 특허 관리는 없이 출원했다는 반려 사유도 있어서, 그리고 반려 사유를 먼저 심사하니까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반려일을 통지한 후 소명기간 시간과 소명기간 반려일 경우 반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론은 너무 일단은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보론 보시면 반려일 통지받은 갑은 특허 관리인 선임하더라도 반려이유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다 할게요. 이거 잘 정리하세요.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없어갖고 문제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3조하고 5조요. 잘 알아두세요. 3조 위반이면 보정명령이고요. 5조 위반이면 반려이유 통지입니다. (3조)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선임하면 이거 우리가 보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추인이 돼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특허관리인 선임하는 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반려 이유는 절대적으로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나시나요? 우리 절차 무효 사유, 반려 사유, 그 다음에 거절 이유 있으면 거절을 통지하죠. 이거 3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의견서 보정서 낼 수 있고 얘도 의견서 보정서 낼 수 있는데 얘만 보정서 낼 수 없다는 거. 그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게 보론입니다. 그게 보론이었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잠깐 끊겠습니다.